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분명 아낀다고 아끼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는 거지? 네, 저도 매일 똑같은 고민을 한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인생 3대 지출, 즉 주거비, 자동차 유지비, 그리고 식비를 최적화해서 현명하게 줄이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실질적인 팁들을 아낌없이 방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지출만 잘 관리해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갓바를 든든하게 만들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지출인 주거비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세, 전세, 관리비, 매달 나가는 주거비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월세로 살고 계신가요? 목돈이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전세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반대로 월세의 경우 계약 전에 관리비에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추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포함된 거 아니었어? 하고 방심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아차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도심에 살고 계시다면 쉐어하우스나 룸메이트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서 교통비까지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어떤 집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옵션이 포함된 원룸을 선택하면 초기 가전제품 구매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필수 가전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면 목돈 지출을 막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꼭 한번 알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답니다. 또 한 가지, 월세 협상,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낮춰달라고 제안해보세요. 집의 흠집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근거로 월세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면 장기적으로 주거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구임대 아파트처럼 입주 조건이 맞는다면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출인 자동차 유지비입니다. 내 차는 왜 이렇게 돈 먹는 하나 같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자동차 유지비를 확 줄일 수 있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운전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가속, 급제동을 피하고 부드럽게 가속하고 감속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고속도로에서는 9,100km의 정속 주행을 유지하면 연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최소화하고 1분 이상 경차 시에는 엔진을 끄는 습관도 길러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절약으로 이어질 겁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그냥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차량 매뉴얼에 명시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유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기압 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돈 들이지 않고 안전과 연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차량 무게도 줄여야 합니다. 차에 짐이 많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짐은 모두 제거하고 연료는 7080%만 채워서 다니면 차량 무게를 줄여 연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도 정기적으로 교체해주세요. 5억일만 킬로미터 주행 후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성능 엔진 오일 사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유 전략도 중요합니다. 주유소 가격 비교 앱 오피넷, 카카오맵을 활용해서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보세요. 주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주차비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일부 지역 주민 할인을 활용하면 사설 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차를 자주 안 타는데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고민된다면 카쉐어링을 고려해보세요.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만 카쉐어링을 이용하는 것이 유지비 절감에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차량 점검은 필수, 불필요한 수리비를 줄이고 안전 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차도 셀프 세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유소 할인 쿠폰을 활용해서 세차비를 아낄 수 있답니다. 이런 작은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돈을 모으는 갑바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지출, 바로 식비입니다. 뭘 먹어야 할지 매일 고민되고 왜 식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식비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는 지출이지만 현명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식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식비 예산 설정입니다. 한 달 식비 예산을 미리 정하고 외식비와 장보기 비용을 분리해서 관리해 보세요. 가계부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식비 지출을 한눈에 파악하고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장보기 전략도 중요합니다. 장보기 전에 냉장고와 식재료 재고를 확인해서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세요. 집에 있는 건데 또 사버렸네. 이런 실수. 이제는 그만. 채소나 과일은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소량으로 구매하고 고기나 빵류는 창고형 마트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효율적입니다. 세일 상품이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역 화폐를 이용하면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식단 계획도 필수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좋아하는 식단 위주로 계획하고 단순한 요리 레시피를 활용하면 쉽고 즐겁게 집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면 영양가 높고 저렴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집밥을 늘리는 것이 식비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배달 음식을 줄이고 도시락을 지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공품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면 나트륨이나 당류 섭취를 줄여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냉장고 정리와 식재료 보관도 중요해요. 냉장고 지도를 활용해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버려지는 식재료를 최소화하세요. 식재료를 손질해서 냉동 보관하면 더욱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외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외식 패턴을 파악하고 외식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커피 같은 음료는 탕비실 커피나 저렴한 대체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구매를 활용해보세요.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하면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팁들을 이걸 다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씩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 큰 결실을 맺을 겁니다. 인생 3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단단한 갑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금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렵고 지겨울 수도 있지만 매일 작은 성공을 맛보며 우리의 재정 근육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이처럼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며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이 지겨운 반복을 이겨낸 사람이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출 최적화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리스펙합니다.